나이가 들수록 인간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기 마련이죠.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온갖 배신과 상처, 시기 질투를 겪다 보면 인간 관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변함없이 오랜 친구인 줄 알았던 이들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남몰래 나를 비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를 겪으며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애초에 별 기대도 안 했던 인간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보통 상처는 가까운 사람이 더 크게 주고받기 마련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친했던 친구나 믿었던 사람, 심지어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보면 많이 쓸쓸하실 텐데 또는 외로우실 텐데 라는 연민과 동정 어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혼자 사는 사람의 행복 지수는 2인 이상 가구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함께 살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사고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독과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안녕하세요. 삶의 가르침을 통해 지혜를 얻는 가르침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는 원칙으로 사는 것입니다. 박씨 할머니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혼자서 아늑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주변에서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잘 지내냐? 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할머니는 이런 말에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되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박씨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혼자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원칙을 바탕으로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삶은 풍요로워졌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할머니는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또래의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녀는 이런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시키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에너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박씨 할머니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며 주말에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가나 댄스 클래스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녀에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마음에 안정감을 주어 주변의 소소한 문제들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박씨 할머니의 이런 삶의 원칙과 생활 방식은 그녀가 노후에 혼자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원칙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여나갔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생활 속에는 자그마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들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아파트의 작은 베란다에는 그녀가 직접 키우는 화초들이 있었고 그 화초들은 그녀에게 매일매일의 작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화초들에게 물을 주며 오늘도 우리는 함께 행복하게 지내자. 라며 말을 걸곤 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화초에게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그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생명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것이 그녀의 삶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는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즐거운 취미생활과 배움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최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80세가 되었지만 그녀의 삶에는 여전히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취미와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뜨개질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에도 이 취미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매일 다양한 뜨개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솜씨로 만들어진 뜨개질 제품들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전시되기도 하며 다른 이웃들에게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뜨개질만이 그녀의 취미는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되는 서예 수업을 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예 붓을 제대로 잡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수업에 참석하며 집에서도 연습하다 보니 점점 서예에 대한 능력이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최씨 할머니의 노력 덕분에 이제는 그녀의 작품들이 커뮤니티 센터의 전시장을 장식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새로운 취미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소통의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도전 정신이 넘치는 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75세에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인들은 그를 영원한 도전자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노후를 맞이해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손녀에게서 태블릿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기의 복잡함에 당황했지만 할아버지는 두려워하지 않고 태블릿 사용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동영상 강의를 보며 손녀에게 질문하며 태블릿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태블릿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음악을 듣고 온라인으로 책을 읽는 것을 즐깁니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는 여행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안정을 추구하며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던 반면 할아버지는 새로운 도시나 나라를 탐험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는 손녀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며 자신의 첫 해외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노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도전이 삶에 얼마나 많은 활력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주변의 노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새로운 도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며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기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자신의 삶이 아닌 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작은 마을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이웃 간의 관계가 밀접하여 서로의 일상이나 행동 그리고 선택에 대한 평가와 인정이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이씨 할머니는 이웃들의 평가나 시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며 때로는 자신의 원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종종 스스로에게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 지냈죠. 하지만 노후를 맞이하며 할머니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스스로의 삶과 선택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타인의 평가나 인정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눈에 띄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씨 할머니를 예로 들며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의 선택에서 나온다 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마을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찾아나갔습니다. 그녀는 꽃을 가꾸는데 흥미를 느끼며 마을의 정원 동아리에 가입하고 매일 아침 꽃을 가꾸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마을의 도서관에서 다양한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씨 할머니는 스스로의 선택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타인의 평가나 인정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지 말아야 함과 감정까지 책임지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책임지는 것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스스로에게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반응과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까지 모두 책임진다면 그 부담감은 자신의 정신적 안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불만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지인이나 친구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자신의 행동에서 찾게 되거나 동료의 불만을 자신의 업무 능력의 부족으로 귀결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 뿐입니다. 각각의 사람은 그들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은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 그날의 상황 혹은 다양한 내부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를 인식하고 그 감정까지 책임지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마음이 넓고 관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고 할머니는 그 누구의 얘기라도 귀 기울여 주었죠. 그래서 그녀의 집에는 항상 이웃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은 이웃집의 손주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나섰을 때 김씨 할머니는 그를 집에 데려와 위로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종종 할머니의 집에 머물렀고 할머니는 그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할머니의 관대함은 때로는 그녀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할머니의 관대함을 익숙하게 느끼면서 그의 개인적인 문제나 고민을 할머니에게 지속적으로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할머니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씨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관대한 마음으로 대하려 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생활과 감정이 힘들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그 아이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얘야, 나는 내가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어주고 싶었어. 하지만 내 마음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의 감정을 무시하는 내 태도는 날 상처 주기도 해. 그 아이는 할머니의 솔직한 말에 놀라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씨 할머니 덕분에 그는 타인의 관대함을 당연시하지 않고 그 경계를 지키며 대하려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관대함은 미덕이지만 그것이 지나칠 때는 스스로의 경계를 지키며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를 생각할 때 회한과 후회의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난 날들을 회상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만 과거에 얽매이게 됩니다. 지나온 세월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강씨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걷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치면서 새들의 노래가 들려오는 그 순간 그는 그 풍경을 보면서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할아버지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나 친구들과의 차 한 잔의 시간에서도 할아버지는 항상 그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과거는 그저 추억에 불과하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세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현재를 중심으로 삶을 즐겼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기도 하고 몸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씨 할아버지는 그러한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기보다는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삶을 즐겼고 그것이 그의 노후를 더욱 밝고 활기찬 시간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네,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많은 공감이 되셨을까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너무 신경 쓰는 게 아닌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한 5가지가 뭐가 있었죠? 첫째는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된다. 둘째는 즐거운 취미생활과 배움의 자세로 살아간다. 셋째,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노력하지 않는다. 넷째,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지 말아야 한다.
5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